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이 팔면서 사는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 주가지수 한번 보면은요. 11월 28일 날 지금 여기가 2100포인트입니다. 2100포인트를 완전히 붕괴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2100포인트를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의 2060포인트, 여기가 2060포인트인데요. 거의 206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수급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자, 외국인이 269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1147억, 그 다음에 개인이 1272억을 샀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걸 기관이 받아줬다기보다는 기관들이 매수할 때 외국인들이 물량을 넘겨줬다, 좀 소극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또 보시면 지금 2060포인트입니다. 자, 앞으로 보시면, 자, 여기 또 2060포인트인데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하단이 2020포인트입니다. 문제는 2060포인트를 또 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자, 이번 달 재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12월 12일입니다. 이날 FOMC 회의가 새벽 4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조기 총선이 있습니다. 조기 총선.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5일입니다. 15일에는 트럼프가 미중 합의가 불발되면 1560억 불에 대해서 15% 관세를 매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12월 내죠. 이 12월 내에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북미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과의 어떤 관계는 좋지만 무력을 쓸 수도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이 북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금 계속 시장에서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큰데요. 만약에 지금 12월 12일 날 FOMC나 영국 조기 총선, 또는 15일에 있을 1560억 불에 대한 15% 관세, 그 다음에 이번 달 내에 북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어떠한 재료가 돼서 2060포인트를 또 깰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60포인트가 깨지면 그 다음에는 2020포인트와 2060포인트 이 안에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2060포인트가 깨져서 아마 2020포인트부터 다시 주가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기서 2100포인트 여기를 깨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면 아마 시장은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더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100포인트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증시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60포인트도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2020포인트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꾸준히 상승 후에 지금 조정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직은 코스닥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변곡점들을 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 620포인트입니다. 620포인트에서는 하락이 나와도 반등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 주가 지수도 보시면 206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620포인트까지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코스닥에서는 620포인트, 종합 주가 지수에서는 2060포인트를 한번 찍게 된다면 길든 짧든 간에 반등의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판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거의 1339억 정도, 그러니까 1340억 정도를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76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거의 한 1000억 정도 팔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건 삼성전자와 SK에서 거의 23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마트와 LG 디스플레이도 팔았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1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5억 3천만 원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은 계속 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관들이 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서는 순간이 아마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외국인들은 꾸준히 팔고 있고 기관들은 상당히 열심히 사고 있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모든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기보다는 수급이 엉키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같은 경우도 한번 잠깐 보시면, 이마트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거의 한 11억 정도 순매도를 오늘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의 수급은 올 매수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차트도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공 랠리 중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를 기관들이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여전히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올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쭉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점은 깨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전 고점, 여기를 지금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바닥은 지금 지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었던 매물대 자리죠. 이 매물대 자리를 이제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수급에 모든 기관들이 동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종목이니까 아까 이마트하고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 큰 상승이 안 나온다면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이마트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외국인이 산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대면서 사는 종목은 뭔지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삼성전기는 거의 한 140억 정도 오늘 순매수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관련주 기아차나 현대차도 사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 30억 정도 순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보시면 거의 한 27억 정도 오늘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하고 LG전자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상당히 급등 후에 조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이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은 또 조정폭도 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더 상승한다면 여기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박스권 돌파 시에 추격 매수는 가능해 보이고요. 만약에 이 박스권을 붕괴하고 빠진다면은 14만 5천원 정도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박스권 자체도 되게 작게 만들었고 크게 물량이 매집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박스가 쉽게 붕괴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분들만 관심 있게 보시고요. LG전자를 한번 볼게요. LG전자도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은 43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자, 기관들도 9억 7천만 원 정도 순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반면에 기관들은 꾸준히 매집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매수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 9월 24일 날 111억 정도 순매수 치면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쭉 보시면 9월 24일서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로 LG전자를 매집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월 24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서부터 외국인들이 꾹 순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주가를 조금씩 상승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인이 9월 24일서부터 매집한 금액은 859억입니다. 그리고 평단가는 68,900원, 68,900원이 평단가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7,500원이니까 한 2.3%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14일서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총 매집 금액은 538억이고요. 평단가는 77,760원입니다. 그럼 현재 가격이 75,500원인데 지금 77,760원이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7% 정도 손해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갖고 있는 평단가와 기관이 갖고 있는 평단가의 중간값을 계산해 보면 69,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69,500원 대비 현재 가격 7,500원이니까 그리 높지 않은 가격이죠. 그럼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평단가가 지금 현재가에 다 몰려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은 61일평입니다. 61일평이니까 3개월이죠. 3개월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개월 평균 가격이 10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계속 높여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요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평입니다. 그러면 한 달 이평이거든요. 한 달 이평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분홍색이 121선,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이 241선, 그러니까 121선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240은 1년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21이평, 그 다음에 61이평, 121이평, 242평이 지금 현재 주가 밑으로 깔려서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하락을 하더라도 이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가격입니다.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다시 조정받고, 자, 그러면 상승 후에 조정받았던 이 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점을 높이는 모습은 나왔죠. 지금 여기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다시 이 고점을 넘어갈 확률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좀 더 눌린다면, 좀 더 눌려서 여기 작게 만들었던 변곡점이 있죠. 자, 일단 여기가 1차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적으로는 이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가 66,600원 가격대인데요. 이 가격만 깨지지 않는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역시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최소 이 자리입니다. 최소 이 자리는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자, 이 자리를 만약에 지키게 된다면 여기서 만들었던 이 고점 매물대도 충분히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밀린다면 66,600원, 66,600원짜리라고 그랬죠. 만약에 여기까지 밀린다면 목표가는 71,000원에서 72,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반등을 한다면 다시 이 매물대에서 저항받고 반드시 밀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66,600원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목표가는 무조건 71,000원에서 72,000원 세팅 잡고 대응하시고 조정시 재매수하셔서 돌파 시도를 기다리시는 게 수익을 챙기시는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외국인이 사면 가고 외국인이 팔면 빠집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틀 동안 상승을 했죠. 자 이틀 동안 상승하는 동안 외국인이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틀이 또 빠졌죠. 그럴 때 또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십자봉을 만들긴 했지만 그쵸? 십자봉을 만들긴 했지만 외국인이 버텨준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음봉 만든 자리 외국인이 팔아서 음봉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봉 만든 자리 외국인이 사서 양봉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흑산병 그쵸? 흑산병을 만든 요 자리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빠진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승했던 구간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사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국인이 사면 주가는 가고 외국인이 팔면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걸 감안했을 때 시장과 약간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G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을 파악해 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매수 매도가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매매 포인트 잘 잡으셔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